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상황 어떻게 흔들렸을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유럽 증시는 이번에도 하락했습니다. 여러 국가의 서비스업 지수가 부진하게 나왔기 때문인데요. 전일 장에서는 이 중국의 서비스업 지수가 나쁘게 나왔고 또 그에 이어서 유로존의 주요국들의 서비스 부문 경제 지표까지 부진하게 나온 영향에 주요국들의 증시가 일제히 하락한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중에서도 영국 증시는 1% 넘는 약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유로스톡스 50 지수도 마찬가지로 2% 넘게 밀려나면서 2.93% 하락한 4,223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막판까지 하락폭을 더욱더 키워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프랑스에서는 이 명품 브랜드 LVMH가 모두 다 이렇게 1%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중국의 소비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점도 체크 포인트로 둬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원유 선물 가격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유 선물 가격 살펴보시면 0.17%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71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이렇게 보합권 수준 내에서 마무리 짓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우선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많이 감소했다는 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슈입니다. 에너지정보청 EIA에 따르면 원유 재고는 지난주 150만 배럴 감소했다고 하고요. 또 여기에 이어서 사우디와 러시아가 오는 8월에 새로운 감산 소식을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총 감산량은 하루 500만 배럴 이상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감산은 미국 원유 재고 감소와 더불어서 유가를 어느 정도 지지해주는 영향을 나타냈고요. 글로벌적으로 이 긴축 기조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런 감산 소식이 하단을 지지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원유 선물 가격 흐름 그리고 유럽 증시 마감 상황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선영 연구원 연결하는 동안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 최근 들어서는 조금은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되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재차 확인하게 되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밤 미국 증시 어떻게 마무리 지었을지 궁금한데요. 마감 상황 전달해 주시죠. 예, 6월 미국의 민간 부분 고용이 대폭 증가했다는 뉴스가 두 차례 이상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한 연방준비제도에게 명분을 줄 것이라는 분석으로 이어지면서 오늘 다우지수가 1.07%, S&P 500은 0.7%, 나스닥 0.8%, 러셀 2000은 1.6%
네, 연결이 고르지 못했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연결이 원활히 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증시 상황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전일장 국내 증시 또 한 번 하락한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0.88%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2,556포인트에 마감하면서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세를 키워나갔습니다.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큰 폭으로 포착이 됐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은 4천억 원 넘게 매도한 가운데 금융투자형 매도 물량까지도 5천억 원 넘게 포착이 됐습니다. 업종별로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어떠한 흐름이 나타났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반적으로 파란불이 더 많이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대형주들도 일제히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오랜만에 또 이 대형주에서도 빨간불을 켜낸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플랫폼주들 네이버와 카카오가 전일 시장에서는 약세장에서도 강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네이버가 4%대 강세를 기록하면서 4.83% 오른 19만 5,5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주가 흐름 살펴보시더라도 굉장히 견조한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장 초반에 급등을 한 이후부터 이 상승세를 잘 유지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또 네이버뿐만 아니라 카카오도 4.2% 상승하며 5만 9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급등을 한 이후부터는 이 견조한 상승 흐름을 잘 이어가주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렇게 네이버와 카카오가 강세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5일 미국 증시에서 메타와 알파벳의 주가가 상승한 영향이 국내 증시에까지 도달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영향이었고요. 또 챗 GPT 사용자 수가 몇 달 전과 비교했을 때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주가에 영향을 줬다는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앱 다운로드 수도 감소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국내에서 관련 사업을 준비 중인 네이버와 카카오 쪽으로 반사 수혜가 예상된다는 분석과 함께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특히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안으면서 더욱더 큰 폭으로 이렇게 상승폭이 나타난 건데요. 하나증권은 네이버의 올해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2조 4,239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영업이익도 14% 늘어난 3,816억 원을 기록을 해서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네이버의 주가가 4%대 강세를 기록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래도 선방하고 있는 섹터는 자동차 부품주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보시면 현대모비스도 0.43% 소폭으로 올랐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SL은 5% 넘게 오르면서 5.96% 상승한 4만 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SL뿐만 아니라 명신산업도 1.63% 오른 24,950원을 기록했습니다. 또 화신도 5%대 강세를 기록했고요. 화신은 5.79% 오른 21,000원의 종가를 형성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자동차 부품주들이 최근 들어서 상승하는 흐름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현대차와 기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이번 2분기 실적에서도 나란히 1위와 2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이 완성차 쪽에서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부품주들까지 확산이 되면서 부품주들 쪽으로도 실적 호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부품주들도 함께 눈여겨보셔야겠고요. 글로벌적으로 완성차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까지도 긍정적인 재료가 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반도체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증시를 주도했던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반도체주들이었고7 투톱이 강하게 움직이면서 지수를 많이 끌어올렸었죠. 하지만 삼성전자 전일 시장에서 0.56% 하락을 했고요. 71,600원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또 SK하이닉스도 2.49% 하락한 11만 3,800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렇게 반도체주들이 부진한 데에는 중국의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이 됐습니다. 중국이 반도체 재료 희귀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을 통제를 했죠. 이어서 미국에서는 이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를 확인하게 되면서 반도체 쪽으로 이 매수세가 들어왔던 것이 빠져나가면서 결국에는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5일 미국 증시에서 하락한 영향이 국내 증시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2%대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보다도 더 많이 밀렸는데요. 2% 넘게 밀리면서 870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모두 다 나타나면서 이렇게 지수가 하락 쪽으로 내려앉은 건데요. 외국인은 전일 시장에서 1,098억 원을 매도했고요. 또 기관은 3,550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지수 그리고 코스닥 지수에서 공통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매수세를 더 많이 나타냈고 외국인보다도 매수 물량을 더 많이 키워나갔던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모두 다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인데요. 따라서 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어떠한 종목들이 약세를 기록을 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차전지 소재 종목들 전일 시장에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에코프로, LNF 모두 다 하락세를 나타났고요. 네, 에코프로 BM이 2.31% 하락한 가운데 LNF가 3.44%, 에코프로는 0.21% 조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급등을 한 것에 대해서 차익 매물이 빠져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도체주들 코스닥 시장에서도 부진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리노공업, 원익 IPS, 동진세미캠까지 모두 다 3%에서 4%대 약세를 기록을 했고요. 코스피 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한 영향 그리고 중국의 수출 통제 영향이 이렇게 도달을 하게 되면서 반도체주들 일제히 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에 자동차 부품주들 중소형주 중심의 강세가 다시 한번 나타났습니다. 보시면 성우하이텍이 26.47%로 강세를 기록을 했고요. 아진산업도 2.17% 강세를 기록한 가운데 에코플라스틱도 7.3% 오른 7,35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나머지 이 부품주들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성우하이텍과 앞서서 제가 살펴드렸던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차량 경량화와도 연관성이 깊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완성차 기업들의 실적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고 완성차 시장에 대한 호우 전망이 나옴에 따라서 이렇게 차량 경량화 쪽으로도 시장에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얼마나 차를 가볍게 만드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에코플라스틱 그리고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 경량화 기술로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이고요. 따라서 성우하이텍이 26% 넘게 오른 가운데 에코플라스틱도 7.3% 올랐습니다.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유리 대체 플라스틱 그리고 쿼터 글라스용 플라스틱 제품을 개발 중으로 스틸부터 유리까지 대체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한 종목으로 부각을 받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수소 테마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시장에서 수소 관련 종목들, 일부 종목들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수소차 종목 살펴보시면 우수 AMS도 5.9% 올랐고요. 또 평화홀딩스와 평화산업까지도 일제히 강한 흐름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이 수소 관련 종목들이 또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정부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그린 수소 에너지 국산화를 본격 추진한다는 소식에 일부 종목들이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고요. 자동차 부품주들과 엮이면서 거기에 이어서 수소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까지 안고 있는 종목들이 강한 흐름을 나타내줬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이었습니다.